대전 맨날 키 맞추기 한대요. 중저가 상반기 대전 제일 많이 올랐다. 매물 잠김 현실화, 전세시장 공급 부족 여파, 풍기, 고공행진, 뭐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매도와 매수세 모두 찾아보기 힘들지만 전세는 수요가 넘쳐나는데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풍기다. 굉장히 이상하죠? 인근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세종은 영향을 안 받고 수요가 넘쳐나고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다. 왜냐면 분양계획이 연기됐기 때문에. 아니 5월 분양단지 계획이 연기됐는데 이게 왜? 입주계획도 아니고 분양계획이 연기됐는데 이게 전세난이에요? 분양 받으면 집 사나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서 전세난이 과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매물 증감, 매물은 많이 줄었습니다. 올라간 만큼 줄었어요. 서울 수도권이랑 다르죠. 하지만 전세난이에요. 지금 최근에 전세 매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월세가 줄면 월세가 줄었지 전세 매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세난이래요. 이럴 땐 자료 안 보여주지, 치사한 언론들이. 매매 난 이해해 줍시다. 월세 난 이해해 줍시다. 올해 대석 쭉 떨어졌고 매매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수준까지 떨어진 경향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전세난이에요. 올해 중에서 가장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다. 깡통 전세 우려가 되고 있다. 전세값이 매매값을 육박하고 있대요. 자, 이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밀어 갭투기가 여전히 성향하고 있다. 집값 오름세가 받쳐주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지만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 특성상 깡통 전세가 현실화된다면 깡통 전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1억 이하의 투기 들어가고 있다. 지방은 다 요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서 막 전세가 올리고 있다. 그걸 가지고 전부 있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지들 보면 그렇게 되냐. 자, 저가 아파트들은 요거 투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안 막아요. 왜 안 막어? 계속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다 공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규제 정책은 실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규제 정책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규제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 9.13 이후, 12.16 이후, 하다못해 파리도 그 뒤에 똘똘한 채 난리치기 전까지는 파리도 영향 줬었다. 9.13도 마찬가지고 12.16도 대형 정책들 다 계속 영향 줬었어요. 문제는 요때는 금리 인상이랑 같이 된 거고 요때는 금리 인하랑 같이 됐으니까 효과를 덜 본 거고. 그렇잖아요. 12.16 효과 보고 3월부터 슬슬 효과 나오고 있었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효과가 조금 더 빨리 가속화됐죠. 그런데 거기서 금리를 계속 내려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라고 말하는 언론의 말은 거짓이다. 수요를 자극하고 심리를 자극한다고 하는데, 심리를 자극하면 뭐예요? 유동성을 막아버리는데 왜 자꾸 규제가 집값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규제가 집값 올린다고 해야지 규제를 풀던가 아니면 규제를 하는 정권이 바뀌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더 가속화시키고 거기에 지금 뭐 공급 난리치고 있으니까 공급도 같이 하면은 금상첨화 아니냐. 그런데 왜 1억 이하 초저가 주택 해가지고 저런 거 그대로 두고 보고 있냐. 저희들 매매가 올리면서 전세가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초저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 올리기 쉬우니까. 다 깡통이죠. 깡통들이에요. 깡통들. 세입자들 피해보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 저런 데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요. 깡통 위험이 있어서. 저런 데만 저렇게 전세가 쳐 올리고 있다. 더 비싼 데 못 가니까 저 사람들은. 더 비싼 데 가려면 빌라 같은 데로 가야 되는데 빌라는 사기가 더 심하죠. 매매 가격지수, 전세 가격지수 맨날 고공행진 하고 있는데 고공행진 중이에요. 지금 예전처럼. 매매 가격지수는 조금 떨어진 추세죠. 0.1%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서울 같은 경우는 0.01%포인트 올라도 표본 바꾸니까 상승세 늘어났다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0.1%포인트 떨어져도 계속 오른다 해요. 그러니까 당하지 실수요들이. 저거 다 투기 수요들이 와서 올린 건데, 대대광은 다 외진 투기 수요들이 와서 올린 거잖아요. 들쑤셔놓고 올려놓고 팔아치우고 실수요들만 피해보는 거고. 대전 사는 사람들이 외지인들 때문에 피해보고 있어요. 얼마나 고평가냐. 지금 2.18 버블 위험. 자, 물론 안 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런데 서울 1.29 고평가, 그리고 경기 1.8 버블 위험, 그 다음에 인천 1.17 고평가, 부산 0.92 고평가, 대구 0.67 고평가, 광주 0.61 고평가, 세종 1.65 버블 위험인데 대전은 2.18 버블 위험이다. 전국에서 버블 위험이 가장 높다. 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변화 이런 걸로 봐서 문제인데 1.5 넘어가면 버블 위험인데 대전이 제일 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뭐 더 오른다 전세가 더 오르니까 더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실수요들은 그 말에 넘어가서 피해 보겠죠. 계속 저런 보고서 갖다 와놓고서 지금 버블 위험이 굉장히 크니까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버블 뻥튀기 하는 데다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 간부가 개발 예정지 되팔아서 차익 봤대요. 이거 뭐예요? 어디서 다 들은 거겠죠. LH 사태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다 저렇게 지금 땅이건 아파트건 도안신도시도 지금 장난 아니죠? 가격 다 띄워놓고 저러고 있는 거다. 근데 보면 어때요? 지금도 거래량 늘어요? 아니 5월에 딴 데는 거래량 늘었는데 대전은 늘지도 않아요. 법인이 다시 사고 있어. 왜? 법인 사고 있는 거 지금 1억 이하 이런 쪽으로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는 것도 많고 거래량 안 늘고 있죠. 버블이 위험하니까. 매매 거래량 조금 늘었죠. 마찬가지로 3월만도 못해. 거래량 폭증할 것 같아요. 거래는 다 됐고 신고기간 한 3분의 2 정도 지났다. 지금 요거 1.5배 된다고 해도 1,500건이에요. 저조한 거래량 이어지고 있다. 차라리 작년 코로나 터질 때가 거래가 오히려 더 많이 됐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웬만한 전문가랑 작자들 다 나와가지고 집값 올리고 앞으로도 수요가 몰리니까 계속 오를 거다 이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와중에도 이게 되는 거고, 대전 같은 경우는 거래량 확 줄었죠. 서울도 이제 다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가서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 맨날 오른다. 매물 다 나오고 자료 갖다 주면 다 아닌 거 다 나오는데 언론들이 계속 저렇게 바꾸니까 속는 사람들 나오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거래 현황 뭐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 11억, 7억 뭐 이런 거 고가 아파트죠. 이런 것들 거래가 3월 이후, 5월 이후 안 되고 그전엔 떨어졌죠. 여기도 5월 이후 안 되고 있다. 자, 전세가 어때요? 요 거래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여기도. 근데 무슨 계속 전세 매물 아까 부족이니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료 들고 알아. 여기도 보면은 요게 2건이 이 정도면 요건 한 건이겠죠? 요거 거래했는데 체크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거기다가 분양 계속 어그러졌다 하는데 하반기엔 분양 안 해요. 그럼 1만만 9천 세대예요. 절대 공급 부족 아니죠. 자, 거기다 지금 보면은 대구, 광주 이런 데 미분양 나오기 시작했죠. 대대강 중에서. 대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대전도 보면 어때요? 대구 심각하게 떨어졌고 광주도 꽤 많이 떨어졌지만 대전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 계속 오른다면 울산 어때요? 울산이죠. 경기, 부산 다 떨어지고 있죠. 서울 등 수도권 뭐 감소세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서울 미분양이 언제 있었다고. 저번에 미분양 다 아니라고 미계하기로 빽빽대더니만.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수 상황이 많죠. 특수 상황 가지고 경쟁률이 확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저기 서초구에 그거 하나 분양되거나 확 올라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가 몰리고 있죠. 완전 외곽으로 몰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들어가고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대강 열풍이 있었던 때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대전의 경우 공급이 예고돼 있어 영향권에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대대강 이런 데는 급격히 떴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급격히 떴으니까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수도권은 일자리가 많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몰리는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낚는 거예요.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1인 가구 대부분이 월세 사는데 돈이 없어서 1인 가구가 됐는데 2인 가구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밀려서 수도권으로 자꾸 인천으로 자꾸 실수요들이 이동하니까 그게 확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대광 이런 데는 떨어져 있잖아요. 주변에서 막 실수요들 이미 흡수할 만큼 흡수했을 테고, 그러니까 더 빨리 눈에 띄는 거다. 주택 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추락했답니다. 대전에서 집값 상승세 속 요런 거 꼭 붙이죠. 집값 상승세라고 하는데 건설사에서도 지금 경기 전망이 떨어지고 있다. 낙폭이 제일 컸다. 거품이 그렇게 많이 꼈다고 하는데 35.9포인트 빠졌죠. 대전이 넘버원이다. 전남 빼고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서울 경기 다 떨어졌죠. 인천 다 떨어졌죠. 그런데 지방은 주택사업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92.5로 전달보다 다 떨어졌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발표 제대로 안 한다. 경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 쳐올려 놨는데 그러니까 규제 지금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고. 입주는 적어요. 전세 매물 저렇게 쌓이고 있는데 입주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전세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결론 첫 번째, 매매 시장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대부분이 다 저가주택에서 거래량 늘려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요거 빨리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만 상승세지 이제는 언론도 해당 부동산도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와중에 전세가로 인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이유는 분양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 뭔 개소리야! 매물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분양은 전세 매물이랑 관련 없어요. 분양 아니고 입주예요. 입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차라리 전세 사니까 수요 늘어난다고 해야지. 분양이 안 됐는데 대기 수요라서 늘어난 거예요. 대기 수요는 그 전에는 전세 안 살았나? 매물 문제가 아니라 입주 문제다. 입주 문제. 근데 입주가 적어요? 아니죠. 매물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지표 안 보여주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서 전세가가 집값 올릴 것이고, 왜냐면은 갭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다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거 잡아라. 왜 안 잡아요? 지방에서 아직도 상승세 나타나는 거 다 저건데 지방에서 저런 지표 나타나기 시작하면 서울 수도권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대전 거품 엄청 많이 꼈죠? 전세 매물 계속 쌓이고 있죠? 그리고 입주도 계속 예정되어 있고 분양도 많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 뭘로? 뭐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장이 없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도 계속 올리면 좋고 거래가 잘 되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계속 틀린 얘기하면 앞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슬슬 말 바꾸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대구 광주골 나는 거? 뭐지? 안 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